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엔터 그리고 레저 업종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빠른 순환매가 돌면서 엔터 업종은 11월 이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기대해볼 만한 호재 포인트가 많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박수영 하나투자증권 연구원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대가 올해보다는 내년도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그 역시 좀 기대감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엔터주 흐름을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상반기에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사실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아무래도 실적 둔화가 좀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좀 한풀 꺾이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인 점이 엔터주의 투심을 좀 둔화시키고 있는 움직임인데 엔터 4사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좀 호재 포인트 중 하나가 하이브 BTS의 완전체 컴백 아니겠습니까?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하이브의 올해 월드 투어 매출만 7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월드 투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연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는 이제 언급 주신 것처럼 방탄소년단이라는 이제 글로벌 티어 1의 아티스트가 본격적인 컴백을 통해서 활동을 이어나갈 걸로 좀 전망이 되는 만큼 훨씬 좀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내년 뭐 3, 4월 정도에 앨범으로 컴백을 한 이후에 이제 글로벌 월드 투어를 돌 거다라고 예고를 한 바가 있어서 이제 해당 실적이 굉장히 크게 하이브 실적에 기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방탄 없이도 좋은 공연 실적을 보여줬던 기타 다른 IP들의 실적도 굉장히 호조를 보여주면서 내년 실적에도 좋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서구권에서 굉장한 인기를 가져가고 있는 캐츠아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기여가 되는 모습이 추가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이브 멀티플 확장에 이제 가장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BTS가 없이도 IP가 굉장히 탄탄했는데 내년도에는 완전체 컴백이 예정되어 있고요. 다수의 월드 투어가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JYP 엔터도 보도록 하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좀 아쉬운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실적 성장에 기대되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분석인데 JYP의 매출 우리가 어디까지 예상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어쨌거나 탑라인 성장은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 이제 결국에는 스트레이키즈라는 메가 IP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보여주면서 실적의 레버리지를 가져온 점이 한 가지가 있었고 직전까지 JYP의 실적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라이센싱 IP 매출 증가 등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면서 2분기 실적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는 바는 내년에는 또다시 이제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라는 메가 IP를 활용해서 실적의 레버리지를 내는 한편으로는 또 이제 세그먼트별로 봤을 때 IP 라이센싱 매출을 좀 확대를 하면서 이익률 자체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사가 전략을 바꿔 나가게 되면은 뭐 탑라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좋은 이익까지도 기대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JYP 엔터 앞으로의 실적 성장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YG 엔터도 보도록 하죠. YG 엔터 하면 블랙핑크가 사실 지금 월드 투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MD 매출이 부진하면서 전반적인 실적을 좀 끌어내린 것 같습니다. YG 엔터 역시 4분기 실적은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뭐 3분기와 유사한 정도의 네. 4분기 실적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3분기에 아무래도
월드 스타인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는 만큼 시장에서 역대급의 실적이 나오겠다라고 좀 기대치가 특히나 이제 공연이나 MD 관련해서 좀 많이 높아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뭐 못 나온 실적은 아니나 이제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같이 좀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년에 Y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핑크의 활동이 계속해서 좀 쭉 이어지는 한편 저연차에서 주목받고 있는 베이비몬스터의 성장이 두드러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레거시 IP와 저연차 IP의 신구 조화가 좀 일어나면서 내년에도 좀 나름의 성장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M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4사 지금보다는 내년도 실적 성장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서구권에서 성과 SM의 지금 어느 정도 위치라고 판단하십니까?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타사의 이제 경쟁 IP들 대비로는 조금 부진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해가 SM 3.0의 마지막 해였는데요. 아마도 내년이 되면 뭐 SM 3.5가 될지 SM 4.0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급 주신 것처럼 서구권에서의 전략을 담은 새로운 아젠다가 들어간 SM 뭔가의 신규 전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서구권에서의 상대적 부진만 제외를 하면은 이익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따박따박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SM입니다. 그래서 연초 정도에 새로운 전략이 좀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사실은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다시 풀리게 되면은 결국 센티멘털 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주식은 SM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도 좀 반등을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엔터사에 비해서 SM의 서구권에서의 성과가 다소 아쉽다. SM 4.0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엔터 4사 모두 내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가 더 큰 상황인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연구위원님의 엔터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내년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타사 3사들 대비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게 모이는 종목은 결국 하이브일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티어1의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는 방탄소년단이 봄 정도에 앨범을 내고 나서 바로 이제 글로벌 월드 투어를 이어나가는 만큼 아티스트의 직접 그리고 간접 매출의 확대가 굉장한 이익 레버리지를 좀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이제 방탄소년단의 조금 더 가시화된 스케줄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도 이제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주의 최선호주로는 하이브를 얘기 드리고 있고요. 차선호주로는 방금 직전에 언급드린 SM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언급드렸던 것처럼 사실 서구권에서의 성과가 다소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한알령 기대감과 그 다음에 내년에 새로운 전략이 발표됐을 때 이제 탄탄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이제 주가 반등을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와 SM 두 종목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저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급증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찾고 있는데 카지노 관련주 주가 흐름도 좋았죠. 제주도와 영종도에 위치한 카지노 업장이 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카지노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마카오 아니겠습니까? 네, 비교를 해볼까요? 네, 사실 마카오도 4, 5월을 기점으로 지표가 계속해서 좋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 손님이 주인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게임 시장에 나서면서 이제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 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부터 좀 코로나 이전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업장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이 중국인보다는 일본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주도의 대표적인 카지노 업장으로는 롯데관광개발의 드림타워 카지노가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코로나 이후부터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올해 굉장히 가파른 실적 성장을 보여주면서 좋은 실적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주가 추이를 보면 연초 대비해서 막 200% 급등이 나왔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시세를 내줬는데 굳이 두 종목을 비교하자면 롯데관광개발이 조금 더 아웃퍼폼한 움직임이었죠. 그 이유, 배경은 무엇일까요? 사실 뭐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양사의 주가 향방이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3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에 이제 파라다이스는 조금 실망스러운 실적을 기대를 했는데요. 9월 실적이 이제 조금 더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양사 실적의 추이를 갈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매출 자체가 조금 꺾이면서 이제 역레버리지가 나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센티멘털을 좀 훼손을 하면서 주가 향방을 좀 갈랐던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와 롯데관광개발의 주가가 희비가 살짝 엇갈렸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현 시점에서 지금 카지노 상반기에 좋았지만 하반기까지 상승 랠리를 이끌어오고 있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카지노주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세워주실까요? 내년을 봤을 때 내년에도 사실은 카지노주들의 뭐 좋은 이익 성장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모객력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캐파 자체도 굉장히 넉넉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주가 자체는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파라다이스도 이제 웨스트윙 인수를 통해 하얏트의 웨스트윙 인수를 통해서 내년에 캐파가 확장되는 한편으로는 이제 모객력까지도 강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마찬가지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 만큼 주가도 계속해서 좀 버텨주는 모습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탑픽으로는 롯데관광개발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게이밍 지표가 좋아지면서 실적에서 레버리지가 굉장히 강하게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탑픽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신고가 레벨에 있다 보니까 신규 진입이 사실 좀 부담스럽다라고 그렇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께는 사실 단기의 주가가 조금 답답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파라다이스도 내년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은 만큼 차선호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롯데관광개발 지금 주가가 너무 잘 가서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롯데관광개발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다른 종목 파라다이스까지 첨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박수영 하나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